자, 이데일리 TV 인사이트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코스피가 상승을 보이다가 하락으로 전환했네요. 역시 부담이 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이야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좀 시장을 짓누르는 그런 이슈들이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 쪽의 시장 출발 상황도 봤을 때 중국 출발 상황도 좋지가 않네요. 지난주에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 홍콩 항생지수가 어느 정도 보합권 수준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오늘 출발하는 거 3월 4일부터 결국에는 미국이 중국의 관세 플러스 추가로 10%, 20% 관세,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 이야기 나오니까 상해 종합지수도 0.5%, 홍콩 항생지수 1.4% 넘게 지금 낙폭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니케이가 2%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시장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괜찮은 모습인데 아까는 코스피가 상승을 보였는데 지금은 일단 하락으로 전환한 상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후 2시까지는 중국의 관세 부과 미국이 어떻게 결정할지 계속 좀 살펴보시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조금 더 투자 전략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마케팅 센터의 권소연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센터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성주원입니다. 네. 자,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어떤 이야기를 해볼지도 궁금한데요. 최근에 시장이 트럼프가 매일 관세 이야기하고 있고 부담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의 AI주들도 막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를 좀 얻어보면 좋을까요? 일단 오늘 오일머니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오일머니? 싶은데요. 네네. 지금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오일머니만큼 큰 손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외신 헤드라인에도 사실 이 오일머니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오일머니라고 하면 석유를 수출해서 번 돈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 페트로달러, 오일 달러라고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트로달러라는 이름은 사실 1974년에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이제 무역 협정을 할 때 당시 미국 쪽 파트너가 헨리 키신저 국무장관이었거든요. 그 유명 키신저 그렇죠. 장관. 키신저 장관이 사우디 국왕과 협상을 하면서 미국이 사우디 안보를 보장을 할 테니 사우디가 앞으로 이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이 석유를 수출할 때도 달러로만 지불해달라라는 이제 협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전에 금태환 중지하고 이러면서 달러의 위상이 굉장히 하락을 했었는데 이 페트로달러가 부상을 하면서 달러의 위상이 좀 강화된 면이 있었던 거죠.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그때부터 이제 원유 시장에서 영국 파운드와는 좀 몰락을 하고 이제 미국 달러가 원유 시장의 패권을 잡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건데 그때부터 페트로달러라는 말이 약간 좀 보편적으로 쓰이기 그렇죠, 시작했고 페트로달러가 오일 달러 그게 또 오일머니 이런 식으로 쓰인 건데 사실 중동 외에도 석유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국가들이 여럿 있잖아요. 그쵸, 미국이 대표적이고 미국은 사실은 생산해서 자국에서 이제 소비하는 경우인 거고 이제 노르웨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그쵸, 러시아도 있고 브루나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제 주요 석유 생산국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 자본시장에서 오일머니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중동 자금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중동 국가들이 다른 산업보다는 석유를 수출해서 번 돈으로 이제 지금까지 경제 성장을 일궈왔잖아요. 그러면서 국부를 쌓았고 이 국부를 어떻게든 굴려야 되기 때문에 중동의 국부 펀드의 몸집이 굉장히 커졌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중동 국부 펀드들이 어디에 투자하고 어디에 관심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시장에서 자산 가격의 흐름이 좀 달라지고 최근에는 비트코인에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면서 물론 이제 그 트럼프 트레이드 영향도 있지만 오일머니에 관심이 더해지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 가상자산의 가격도 많이 오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더해진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개념을 일단은 저희가 알아봤어요. 페트로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당시에는 어쨌든 미국이 지금처럼 달러 패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작한 것이었는데 결국에는 중동 국가들이 기름을 팔아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그걸로 뭔가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중동의 이런 오일머니는 국부펀드 위주로 그 나라들의 국부펀드 위주로 투자를 하고 거기서 또 새로운 것들을 창출해내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중동에서 오일머니 들어왔다 하면은 투자가 들어왔다 하면 그런 기업들 주가가 막 엄청나게 튀어오르고 그거 사야 되는 거 아닌가 많은 투자자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러면 일단은 국부펀드들 중동의 국부펀드들 어떤 펀드들이 있고 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국부펀드라고 할 만한 게 국민연금, 한국투자공사, KLC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중동에서 이렇게 공공기금을 굴리는 국부펀드들이 많아요.
이 글로벌 국부펀드 우리가 이제 SWF라고 부르는 이 이제 기관이 보통 국부펀드 자료를 집계를 하는데 네네. 그 자료를 보면 지난해 걸프 협력 회의 우리가 GCC라고 부르는데 네. 여기 이제 6개 중동 국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이제 카타르, 오만, 쿠웨이트, 바레인까지 이제 6개 국가가 이 GCC에 들어가 있는데 이 6개 국가의 국부펀드 규모가 5조 3,300억 달러예요. 지난해 기준으로. 야. 근데 작년에 전 세계 국부펀드 운용 자산이 13조 달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 41%가 중동의 국부펀드인 건데 야, 네. 이거보다 중요한 거는 성장 속도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작년 전 세계 국부펀드가 전년 대비로 이제 11% 늘었는데 GCC 국부펀드는 30% 증가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이 국부펀드에 돈이 들어오고 돈이 늘어나고. 이 몸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뭐 그림에 나오고 있긴 한데 네. 어떤 국부 펀드들이 순위도 있을 것 같고 어느 정도 네. 규모를 가지고 있는 어떤 나라들이 어떤 펀드들이 있나요? 지금 아부다비 투자청 우리가 ADA, 아부다비, IA로 네. 이제 줄여서 부르는데 아부다비 투자청이 1조 1,000억 달러 조금 넘게 굴리고 있고 이게 하나로 따져보면 한 1,610조 원 정도 돼요. 국민연금이 1,000조 원 넘었다 이러면서 이제 팡파를 네. 울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여긴 더 많은 거죠. 그러게요. 그리고 사우디 공공투자기금이 이제 9,250달러, 그리고 카타르 투자청 5,000억 달러 좀 넘고요. 두바이 투자청이 한 3,600억 달러 되는 거고, 무바달라, 그리고 아부다비 국영 지주회사 뭐 이런 순서인데 중동 국가의 빅3가 우리가 보통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와 사우디, 카타르 이렇게 카타르. 세 나라를 꼽잖아요. 그런데 이 국부펀드 중에서 아부다비 투자청하고 두바이 투자청, 무바달라, 아부다비 국영 지주 회사가 아랍에미리트 소속이에요. 아랍에미리트죠. 그리고 사우디는 공공투자기금, 우리가 PIF라고 불리는 공공투자기금 하나 있고, 카타르는 카타르 투자청 하나 있는데 이제 뭐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가 압도적이긴 합니다. 네네. 근데 이들 국부펀드에 이제 아웃바운드 투자가 늘고 있는데 아웃바운드 투자라는 거는 이 해외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쵸. 사실 국내 주식, 국내 채권에 투자도 하고 해외 채권, 해외 주식, 대체 투자도 이제 해외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중동 국부펀드도 이제 해외 투자를 좀 늘리고 있는 추세인 건데 지난해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무바달라가 사우디 PIF를 제치고 투자금 지출 1위에 올랐어요. 그래서 무바달라의 지난해 투자금이 292억 달러였는데 그게 전년 대비로 보면 67% 늘어난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즘 무바달라에서 누가 왔다 이러면 다들 이제 줄 서서 만나고 싶어하는 그쵸. 분위기이기도 하고 무바달라가 뭘 조선발로 달려가야죠. 했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무바달라가 뭐 운용자산 규모에 비해서 어쨌든 해외 투자하는 비중이 높네요. 금액 자체도 높은데 해외 그렇죠. 쪽에 투자하려는 비중 자체도 무바달라가 높은 상황인데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뭐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중동 국가들의 이 국부펀드 규모가 늘어난 게 30%나 더 늘어났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뭐 기름이 그렇게 잘 팔립니까? 돈을 어디서 버는 걸까요? 그렇죠. 석유를 팔아서 번 돈이긴 한데 이게 사실 유가라는 게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네네, 하고 그쵸. 이러잖아요. 근데 산유국은 이 생산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유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생산을 좀 줄여서 유가를 좀 올릴 수도 있고 만약에 뭐 판매량을 줄여도 그러니까 생산을 줄이면 그만큼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판매량을 줄여도 수익이 그렇게 주는 분위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미국이 사실 셰일가스 생산을 늘리니까 사우디가 석유 생산을 확 줄여서 유가를 좀 떨어뜨리고 그래서 셰일가스라는 거는 사실은 이 셰일가스를 이제 취취하는, 그러니까 채굴 하는데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가가 어느 정도 이하로 떨어지면 수지 타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약간 치킨 게임처럼 사우디가 유가를 확 낮춰서 미국이 세일가스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그 유가가 올라가면 그때 이제 생산을 다시 늘리거나 약간 그쵸. 이런 전략을 계속 쓰기 때문에 석유 판매, 석유 수출로 인한 수입은 이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사실 이제 석유를 판매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전략인 건데 문제는 석유가 무한하지 않다라는 그쵸. 점인 거잖아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석유가 고갈되면 뭐 먹고 살 거야라는 고민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었고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계속 탈석유를 지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대체 에너지 개발에도 관심을 좀 갖고 있고 비석유 부분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왔었어요. 그래서 이 비석유 부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한 바도 상당한데 그러면 이 사우디 뭐 네옴시티 투자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주메이라 맥으로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영국의 월드 이코노믹스라는 곳이 이제 추정한 바에 따르면 네네. 최근 3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아랍에미리트가 5.6%에 달해요. 음. 그리고 사우디가 3.4%, 카타르가 2.6%인데 어쨌든 이제 석유 부분에 더해서 비석유 부분을 좀 확장하고 여기에 투자하고 개발하고 이러면서 이 부분이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을 3년 연평균 5%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제 국부펀드 성장에도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네옴시티 몇 년 전에 한참 뭐 이야기 많이 나왔어. 우리 뭐 네옴시티 관련주 이러면서 그렇죠. 테마도 막 맞아요. 생기고 그랬는데 요즘 좀 잠잠하긴 한데 어쨌든 석유 이외의 곳에서 뭐 돈을 벌고 국간을 키우려는 그런 노력들을 하면서 그런 일환으로 해외에도 투자를 하고 뭐 이런 국부 펀드들의 중동의 국부 펀드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아까 국부 펀드들 중에서도 자금도 많고 개수도 많고 한 것이 결국에 아랍에미리트 국부 펀드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경제 성장세도 가파르고 5.6%나 성장하는 건 전 처음 알았네요. 와, 네, 성장률이 굉장히 좋네요. 근데 뭐 어쨌든 이런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의 움직임을 저희가 잘 봐야 돈의 흐름을 봐야 우리도 뭔가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투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마침 센터장님이 아부다비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뭐 출장으로 다녀온 건 아니고 네, 사실 휴가. 휴가로 네. 다녀온 건데 휴가의 목적지가 사실 아부다비는 아니었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경유를 하다 보니까 중간에 스톱오버를 해서 아부다비에 경유하셨어요? 네, 이제 사흘 정도 있었는데 어떻던가요, 아부다비가 분위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도시였고 완전 글로벌 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한테는 사실 두바이가 더 많이 그쵸, 알려져 네. 있는데 두바이가 사실 아랍에미리트는 7개 토국이 이제 합쳐져서 연합국가로 형성이 되어 있는 국가인데 그 중에서도 아부다비가 경제 규모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아부다비 다음이 두바이고 두바이 다음이 샤르자 이런 순서인 건데 어쨌든 이제 두바이는 마케팅을 좀 잘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부즈칼리파라든가 아주 고층 건물들을 이제 관광의 자원으로 많이 활용을 한 건데 그쵸. 실제로 가보면 아부다비는 굉장히 이제 가족들하고 놀 것들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지금 뭐 석유 부분뿐만 아니라 뭐 관광, 건설, 제조업, 금융 뭐 이런 비석유 부분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이런 산업 중심으로 이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네. 건데 외국인 지분 100%를 인정해 주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예. 정세가 불안할 때는 오히려 아랍에미리트의 뭐 부동산 투자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굉장히 열려 있어요. 다른 나라와의 경제 협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러니까요. 열려 있기 네. 때문에 뭐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는 글로벌 투자자들한테는 그래도 투자하기에 좀 안전한 그러니까 조금 불안하면 오히려 이쪽에 이제 안전한 피난처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유동성이 굉장히 확대됐다는 평가인 건데 뭐 아랍에미리트가 이제 경제 성장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이 도시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네, 있다는 그렇다고 것도 이제 한 하더라고요. 가지인 건데 2024년 기준으로 아랍에미리트 인구가 1,102만 명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사실 이민자의 비중이 굉장히 큰데 에미라티 자국민의 비중이 11%밖에 안 돼요. 10%밖에 안 돼요? 네, 11%, 11 정확히는 이제 11.5%인 거고 11.5%. 인도인이 38%로 굉장히 아. 많고요. 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뭐 필리핀, 이란, 이집트, 네팔 순으로 네, 외국인들 그러니까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좀 큰데 뭐 어디를 가도 다 영어가 통하고 이제 관광 산업 자체도 꽤 성장세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관광 목적으로 네네네. 갔으니까 관광 산업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는 제가 이제 에티하드 항공을 타고 왔는데 스톱오버를 신청을 해서 이제 여기서 한 뭐 며칠 머무겠다고 하면 최대 2박까지는 호텔을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스톱오버를 약간 권장하는 분위기예요. 네. 들려서 그리고- 돈 쓰고 가라 그쵸. 이런 거군요. 근데 그거는 에미리트 항공은 두바이를 허브공항으로 하고 그렇겠죠. 있고 에티하드 항공은 아부다비 공항을 아부다비. 항공을 하고 있는데 이 두 항공사 약간 비슷한 정책을 갖고 있어요. 뭐 비즈니스 타면 뭐 호텔을 해준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 뭐 루브르 아부다비 같은 약간 문화적인 좀 유명 박물관을 유치를 해서 네, 갖고 있기도 하고 야스섬이라고 약간 인공성을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는데 여기에 뭐 페라리 월드 그리고 워너브러더스, 시월드, 워터월드 네 곳의 테마파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워낙에 여기는 이제 여름이 더운 나라니까 그쵸. 이럴 땐 실내 테마파크, 워너브러더스가 실내 테마파크고 페라리 월드 실내에 있는 곳인데 뭐 시원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곳들을 많이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에 즐길 수 있는 페라리 월드 같은 데는 조금 이제 어른과 좀 청소년 그리고 워너브러더스는 그리고 시월드는 좀 어린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렇네요. 뭐 그런 놀이거리가 굉장히 많고요. 뭐
고급 호텔도 굉장히 많고 웬만한 문화의 음식들은 다 접할 수 있고 이래서 그냥 한번 갔다 오면 여기는 주변 사람들한테 아이들 데리고 한번 가봐라고 추천할 만한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통계를 보니까 2024년 상반기에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로 14.2% 증가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관광 허브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평가이고 아부다비하고 두바이 국제공항의 여객 수가 네. 각각 전년 대비로 이제 아부다비는 30.8%, 두바이도 8%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공항도 허브 공항으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쵸. 그러니까 아시아나 이런 쪽에서 유럽 유럽이나 갈 때. 이런 데 갈 때 이제 중간 기착지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기착한 김에 관광도 하고 돈도 쓰고 그러니까 가고. 관광 산업으로서도 굉장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그러게요. 뭐 저도 지인 중에 작년에 두바이, 아부다비 가셨던 분이 있는데 의외로 해외 이민자들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포용적이에요. 네, 그냥 누구든 와서 뭔가 일을 하고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기반을 마련해 준다고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대신에 그 안에서의 내부의 룰은 또 엄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은 있지만 아무래도 종교적인 문제가 그쵸. 있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뭐 거리낌이 없다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결국에는 중요한 건 우리나라와의 교류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투자를 우리나라 쪽에 좀 많이 네, 네.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렇죠. 교류가 잘 활발해지고 있나요? 다행히도 뭐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이런 국가들이 네네.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일단 뭐 무바달라 고위급 인사들 그래도 꽤 자주 방문하는 것들 요새 이제 기사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 무바달라 혹은 사우디 PIF에서 누가 방문했다 네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 이분들 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국내 투자 대상인 그러니까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스타트업 사람들 많이 만나고 국내 엑셀러레이터라든가 벤처 캐피탈 사모펀드들 사람들까지도 만나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운용하고 있는 펀드의 규모가 크니까 이들을 만나서 출자를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좀 갖고 그쵸. 있고 특히 이제 출자자 우리가 보통 이제 LP라고 하는 LP 명단에 중동의 국부펀드 한 군데가 이름을 올렸다. 그럼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그쵸. 상징적인 그럼 의미가 주가가 있기 때문에 큽니다. 관심 엄청 그렇죠. 많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투자를 집행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도 우리 LP 중에 무바달라가 있어요. 혹은 사우디 PIF가 있어요. 그러면 투자를 할 때 이 투자의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그렇죠. 거거든요. 일단 그쵸. 마음의 안정감이 네, 생기잖아요. 실타리 튼튼하겠구나 뭐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운용사들이 먼저 중동에 가서 이제 중동을 찾아서 뭐 공동 조성 펀드를 합시다. 우리가 코어 GP 펀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 조성하거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합시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이제 IM 인베스트먼트가 홍콩 법인을 중심으로 중동 벤처 캐피털 두 곳하고 이제 코어 GP 펀드를 결성을 했는데 중동의 벤처 스코어하고는 한 최소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은 한 570억 원 정도인 건데 네네. 뭐 요동적 규모의 펀드를 결성할 예정이고 슈룩 파트너스하고는 총 1억 달러, 이건 1,400억 원 정도 되는 건데 신규 공동 운용 펀드를 결성할 계획이라서 뭐 이렇게 펀드를 결성하고 여기서 이제 투자 자금을 집행하고 이럴 때 이제 중동 자금이 들어온 펀드라서 그 펀드가 주는 뭔가 좀 상징적인 의미가 좀 상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중동의 자금을 많이 좀 끌어올 수 있으면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질 텐데, 뭐 네이버도 뭐 사실 뭐 사우디랑 AI 관련 맞아요. 협력 이런 것도 네네.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뭐 국내 뭐 조금 작은 기업들이라도 스타트업이라도 이게 뭐 투자한 그런 이력들을 좀 볼까? 어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요. 업종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또 때도. 일단 상장사에 투자한 사례들은 좀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뭐 사우디 PIF가 넥슨의 일본 상장사인 넥슨 테펜에 한 누적으로 2조 원 이상 투자를 했었고 NC 소프트에도 한 1조 원 이상 그쵸. 투자를 했었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도 한 6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상장사에 대한 투자 관심이 점점 비상장사, 스타트업으로 이제 넓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 실제로 스타트업에 투자한 사례를 보면 네. 인공지능 쪽이 압도적으로 많고요. 뭐 인프라라든가 헬스케어, 뭐 디지털 에셋 이런 쪽으로 약간 최첨단 산업 아니면 이제 조금 굳건한 산업 이게 두 가지 좀 나눠져 그러네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일단 글로벌 AI 허브로 도약하겠다 이런 목표를 좀 세워놓고 지난달 중순에 사우디 리야드에서 그 컨퍼런스를 하나 했었어요. 이게 중동 최대의 테크 컨퍼런스인데 리프 2025라는 네네. 컨퍼런스 했는데 여기서 사우디 정부가 2030년까지 200억 달러를 AI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네네. 이제 아랍에미리트 여기에 이제 뒤질 수 없죠. 아랍에미리트도 AI 허브 자리 놓고 이제 경쟁하는 분위기인데 아랍에미리트는 2031년까지 AI 분야 세계 리더로 이제 올라가겠다라는 내용을 담은 국가 AI 전략까지도 발표를 하고 네. 실제로 국영 AI 반도체 전문 투자사인
MGX라는 것도 설립을 했었어요. 오. 그래서 뭐 최근에 MGX. 우리나라의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하고 이제 아부다비의 정부 역량 강화부 만나서 공공서비스 A 분야 협력하겠다 이제 파트너십 맺기도 하고 이래서 네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가 이런 AI 분야의 강점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딥시크 같은 중국 업체가 뜨고 있고 뭐 AI 본사는 미국이고 이렇긴 네. 하지만 워낙에 개발 능력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좀 뛰어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AI를 개발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지난해 7월에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의 CVC 그러니까 이 기업이 네네. 만든 벤처 투자 캐피탈이잖아요.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잖아요. 이 사우디 아람코의 CVC가 우리나라 리벨리온에 200억 원 경우 네네네. 투자를 했는데 여기가 이제 AI 반도체 스타트업인데 굉장히 우리나라 내에서도 관심이 높고 그쵸, 그쵸. 해외에서도 좀 인지도가 있는 기업입니다. 거기에 투자를 했고요. 또 AI 반도체 팹리스 스타트업 중에 이제 페블스퀘어라는 데가 있는데 햄버스퀘어. 네, 여기는 이제 사우디 현지에 컨설팅 기업 클러스터와 합작법인 설립을 했어요. 오. 그래서 이름을 클러스터 AI 랩스라고 이제 지었는데 이 합작법인이 현지 VC로부터 한 1,000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유치를 했고요. 네. 사실 이제 UAE가 그 아랍에미리트가 석유 말고 어느 산업에 관심이 있냐라고 물어보면 모든 산업, 석유 빼고 모든 산업이라고 네. 대답을 할 정도로 다양한 섹터에 이제 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기후테크라든가 뭐 관광, 숙박 이런 거에 관련된 스타트업도 투자를 좀 받으려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네. 사실 우리가 오일머니 이제 워낙 규모가 크고 이러니까 조금 두드리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뭐 혹은 여기가 눈먼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 많이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 중동 지역의 정통한 관계자들의 평가인 그래요? 건데 중동 지역은 내가 투자를 할 때 이 투자를 해서 자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할 것이냐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져보고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저희 사실 글로벌 대체 투자 컨퍼런스에 한 2년 연속 오일머니 세션을 하면서 이제 네네. 전문가들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중동 국가가 워낙 국부 펀드가 크니까 해외에 투자하는 것도 관심이 많지만 해외 자금을 유치하는 거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약간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서 우리나라 이런 나라입니다라고 이제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를 하기도 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뭐 중동 국가에 투자를 하려면, 그러니까 투자를 받으려면 네네. 투자도 어느 정도 일부 하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조인트 벤처 설립하고 거기에 좀 자금도 넣고 이러면서 투자 유치를 해야지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투자해 주세요 이런 전략보다는 기브앤테이크라는 그 원칙을 조금 생각하고 중동 문을 좀 두드려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중동 북펀드들은 그럼 결국에는 그냥 어쨌든 저기 투자해서 내가 돈 벌고 엑시트하겠다 이런 거보다 결국에 여기 투자를 하는데 그런 기업들이 자국의 아랍에미리트나 사우디에 와서도 뭔가를 하면서 협력을 하는 그런 그림들을 원한다는 그쵸, 거군요. 그쵸.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는 지금 아부다비 투자청이나 아부다비 뭐 투자를 자문하는 이런 데에서 한국의 패밀리 오피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 유치에 좀 관심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들 좀 소개시켜달라는 제의도 좀 많이 받는데 일단 이제 고액 자산가들이 아부다비의 뭐 이런 상장 주식이나 이런 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약간 브릿지 역할을 좀 하고 싶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참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상호 뭔가 서로 상생할 수 있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딜을 원한다라는 게 이제 중동 쪽의 자금의 성격이네요. 자, 이렇게 우리 시장 뭐 어쨌든 뭐 중동의 국가들도 투자하는 거 보면 결국 AI나 이런 미래 산업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한 단계 레벨업이 돼야 되는 이 산업의 상황이잖아요. 이런 게 좀 그들의 자금과 우리의 기술과 이런 근면성실함 이런 것들이 좀 잘 맞물려서 한번 좀 좋은 기회를 좀 얻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권소연 센터장과 함께 이 오일머니 중동 쪽의 자금 투자 방향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